2021년 주목해봐야 하는 섹터 중 하나가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지난 ETF 중 가장 많은 수익률을 낸 수익률 200%가 넘는 미국 ETF의 1위는 알크인베스트의 유전자 관련 기업 투자펀드 ARKG, 아크제노믹 레볼루션이었습니다. 저평가 유망 기업을 쪽집게처럼 잘 뽑아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 하나가 된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는 그럼 이 ARKG ETF에 어떤 기업을 넣었을까요? ARKG는 유전체약, 유전자 관련 기술 및 절차에 초점을 맞춘 바이오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생명공학 산업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제품에서 파생된 의료제품, 치료제의 연구 및 생산 개발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을 포함해요. ARKG 투자 기업의 섹터를 분류해보면 생명공학과 의료연구 분야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고급 의료 장비 및 기술, 의료 장비, 제약, 헬스케어 및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업 및 농업에도 투자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저평가된 유망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하여 ARKG ETF의 탑 10 기업들을 뽑아내 시킹알파 평점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저평가 유망 헬스케어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죠. 먼저 알크인베스트에 가서 ARKG 투자 리스트에서 탑 10 기업을 모아 알크에서 투자한 지분, ARKG 웨이트 퍼센트 순위대로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시킹알파에 가서 각 기업을 찾아보고 이 기업들 중 저평가 기업을 찾았습니다. 저평가 기업 선정 기준은 시킹알파의 평점에서 베리 블리쉬를 받은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의 주가와 평점, 특히 오늘은 퀀트 평점과 월스트리트 평점 외에도 시킹알파 분석가들이 준 평점도 해서 이 세 개의 평점을 평균을 내서 같이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월스트리트 평점은 5점인데 퀀텀 평점은 3.27이라서 평균 점수를 냈을 때 점수가 너무 낮지 않은지 살펴보고 괜찮은 기업인지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베리 블리쉬를 받은 기업이 5개 있었는데요. 이 중 4개의 기업은 평균 점수가 4점이 넘었지만 한 기업, 이그젝 사이언스는 월스트리트에서 베리 블리쉬 4.52점을 받았지만 평균 점수가 3.46점으로 낮고 A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모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겠죠? 자, 그럼 오늘 또 달려볼까요?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는 2004년에 설립된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유전자 시퀀싱 및 새로운 실시간 생물학적 관찰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비를 제조합니다. 단일 분자 실시간 시퀀싱 기술은 생물학적 프로세스의 단일 분자를 실시간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기업은 독자적인 SMRT 기술을 이용한 시퀀싱 분야의 선두주자로 프로젝트 비용과 일정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만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연구기관, 상업연구소, 게놈센터, 임상, 정부 및 학술기관, 게놈 서비스 제공업체, 제약회사, 농업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직판 부대는 물론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의 유통 파트너를 통해 제품을 판매합니다. 2018년 11월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업체 1위 기업인 일루미나가 경쟁사격인 이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와 합병을 시도했으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반독점 소송이 제기되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퀀트 평점이 4.97로 거의 만점 베리 블리쉬고요. 월스트리트이 3.6점으로 블리쉬인데요. 2010년에 상장 후 12불대에서 2불에서 5불대였다가 요즘 많이 올랐네요. 매출 대비 수익률 모멘텀 A로 좋고요. 성장성 B불, 나머지는 C네요. 지난 9개월간 945% 올랐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평점 5점 만점에 시킹알파 분석가 평점 4점을 기록한 로슈 홀딩스입니다. 호프만 라로슈는 스위스, 독일 및 전 세계에서 처방, 의약품 및 진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빈혈, 암, 심혈관, 중추신경계, 피부과, BC형 간염, 에이즈, 염증 및 자가면역, 중환자실, 백혈병, 림프종, 대사장애, 안과, 호흡기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암, 이식 등을 위한 의약품 등을 제공합니다. 타미플루로 유명한 스위스 제약기업으로 일반 의약품 사업부를 바이엘에 매각하기 전 마데카솔, 베로카 등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현재는 종양치료제 개발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심장학, 혈액학, 헌혈자 검진, 응고, 전염병, 산부인과, 종양학, 여성건강 등의 지표를 위한 체외 진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구, 시약, 소모품, 테스트 키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유전자 치료법을 발견, 개발, 전달합니다. 호프만 라로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와 코비드-19에 대한 협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1896년에 설립되었으며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O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이 기업 티커를 설치해도 잘 안 나온다고 문의를 하셔서 제가 좀 알아보니 한국에서는 모든 증권사가 가능한 일부 OTC 종목에 대해서 전화 주문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고 각 증권사마다 매매 가능한 기업이 다르다고 합니다. 온라인 거래는 신한금융 투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앱에 없는 기업들은 전화로 등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가 시간이 좀 지난 정보라 각 증권사에 문의를 먼저 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기업 매출은 점점 성장하고 있고 매출 대비 수익률 A뿔로 좋습니다. 발리에이션도 B뿔로 EV 에비타 12.63으로 그리 높지 않아 좋습니다. 성장성이 더디고 모멘텀이 안 좋네요. 주가가 지난 9개월간 마이너스 1.79% 하락했네요. 전체 그래프 보면 상장 후 계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으니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시킹알파 기사 하나 보면 호프만 라로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기업이지만 그 가치를 많은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판매량, 수익, 배당금 다 늘고 있는 기업으로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발리에이션도 아주 좋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퀀트, 월스트리트, 퀀트 분석가 평점, 3평점 모두가 높아 모든 기업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 4.45를 받은 케어독스입니다. 케어독스 INC는 전 세계적으로 이식 환자와 기증자를 위한 의료 솔루션을 발견, 개발 및 상업화합니다. 신장 이식 환자를 위한 기증자 DNA 솔루션인 알로스워 키디와 심장 이식 환자를 위한 유전자 발현 솔루션인 알로에 파트를 제공합니다. 줄기세포 및 고형장기 기증자와 환자 간의 매치를 촉진해 이식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도 개발, 제조, 마케팅, 판매합니다. 또한 시퀀스별 프라이머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 백혈부 항원 알렐리를 타이핑하는 데 사용되는 올럽, SSP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식 진단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한 솔루션 등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이식 진단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한 시퀀싱 제품 구매 개발, 상용화 및 배포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3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17불이었는데 지금 77불로 많이 올랐네요. 성장성, 모멘텀, 어닝스 다 A로 좋고요. 매출 대비 수익률 B뿔, 발리에이션 C네요. 매출이 매년 잘 성장하고 있고 EPS도 예상치 계속 웃돌고 있고요. 분리시 기사가 연이어지는데 가장 최근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케어독스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중요 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회사는 장기를 테스트하는 제품을 생산하며 2027년까지 장기 이식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성장성이 아주 강하고 평균 이상이지만 현재 발리에이션보다 조금 높게 주가가 거래되고 있으므로 10에서 15% 정도 조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몇 년 연속으로 평균 이상의 매출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성장성이 엿보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체적 평점도 좋고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마지막으로 시킹알파 분석가 평점 5점 만점을 받은 벌텍스 파마스티컬을 보겠습니다. 벌텍스 제약회사는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낭포성 섬유증 치료법의 개발과 상용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낭포성 섬유증이란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질병으로 폐와 이자 등에 있는 점막 생성 세포의 결함으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호흡과 소화작용에 문제가 있어 세균에 쉽게 감염되고 당뇨병이나 간질병이 주로 백인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런 낭포성 섬유증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이 회사는 주로 미국의 전문 약국 및 전문 유통업체, 소매체인점, 병원 및 클리닉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버테스 제약회사는 모더나 등 여러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매출이 매년 잘 성장하고 있고 EPS도 예상치 계속 웃돌고 있고요. 매출 대비 수익률, 성장성 다 A로 아주 좋고요. 발리에이션, 어닝스 B뿔로 좋습니다. 모멘텀은 C네요. 주가 그래프를 보면 상하락 반복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상향세인데요. 7월에 30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29불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10월에 팍 떨어졌는데 그때 시킹알파 기사를 보니 이 기업이 간 효소 관련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관련된 환자의 임상실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약물 실험을 중단하기로 한 소식에 투자자들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현 상황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이 기업의 낭포성 섬유증 계열은 건재하고 있으며 제약업계의 떠들썩한 역풍 속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이 기업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업의 강력한 제품 포트폴리오만으로 $300대까지 충분한 주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저평가 유망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각 기업에 대해 살펴보니 왜 캐시우드가 이 기업들을 골랐는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케어독스가 전반적인 평가도 좋고 기업 퍼포먼스도 좋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데요. 벌텍스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좋은 기업인데 아무래도 아주 집중적인 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성장할지 이 기업은 더 연구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재밌는 기업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